안녕하세요, 성원쌤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그리고 어제가 이제 목요일이었죠. 보통 토익커 분들은 목요일이 되게 싫으실 거예요. 왜냐면 목요일은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니까요. 어제도 8월 16일 시험 보신 분들의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었고, 보통 성적이 발표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상담 문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당연히 성적에 대한 고민이겠죠. 성적표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 점수가 나왔는데 대체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모르겠다,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통 성적표를 가지고 오실 때 딱 이 부분만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부분만 캡처를 해서 뭐 카톡으로 보내주실 때도 있고, 이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제 가지고 올 때도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죠. 예, 여러분이 LC 점수가 몇 점이고, RC가 몇 점이고, 총점이 몇 점이고, 뭐 점수대에 따라서 당연히 공부 방법도 달라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보고 싶은 건 이 부분의 밑에 있죠. 요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모르시는 걸 떠나서 그냥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제가 우편으로 저는 받아서 그렇고, 이제 아마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성적을 확인해서 모르실 텐데,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에 토익 치시죠? 토익을 치고 이제 성적 확인 칸을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출력칸이 있어요. 성적표를 출력해야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저한테 굳이 1대1로 상담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셀프로 집에서 성적표를 딱 보고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나는 이런 공부를 좀 더 해줘야겠구나를 조금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거든요. 자, 그럼 준비물이 있겠죠? 네, 영상을 잠깐 스탑해 주시고요. 자, 우편으로 받으신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와 주시고, 또는 온라인에 들어가서 성적표를 출력해가지고 와주세요. 같이 볼 거예요. 네, 자, 가지고 와 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성적표를 볼 건데요. 요렇게만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뭐지 싶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실게요. 짜잔! 이렇게 제가 한국어 번역본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은 LC 파트만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파트 1이나 파트 2 초반 부분을 많이 틀린다면 이 세 번째 세션의 점수가 낮게 나오실 거고, 파트 2를 전반적으로 많이 틀리고 파트 3, 4의 의도파악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션의 점수가 낮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파트 3, 4의 첫 번째 문제들 있죠. 이제 보통 목적이나 주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3, 4 나머지 문제들, 뭐 세부사항 문제들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네 번째 세션에 해당을 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떤 부분이 낮게 나왔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저랑은 일단 세 번째 세션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 세션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요, 큰일이에요. 파트 1이랑 파트 2 초반 문제들은 다 맞는 거를 목표로 잡아주셔야 돼요. 혹시 이 부분이 낮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귀찮으셔도 정말 꾸준하게 딕테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받아쓰기, 받아적기. 제가 뒤에 파트 3, 4를 설명할 때는 굳이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시간이 없거든요 라고 말을 할 건데요. 파트 1이랑 2는요,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 다 꼭 딕테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틀린 문제는 당연히 꼭 해주셔야겠죠. 파트 1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기출 표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파트 1이 기출되었던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쉽다라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그 기출 표현 정도는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겠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모르는 기출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오답 노트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가 계속 적어주시고, 그 표현들을 계속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세션 한번 볼까요?
성적표 상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이 부분에 가장 약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항상 가장 낮게 나오시는 파트고 어떤 분들은 심하게 딱 이 부분만 낮은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파트죠. 일단 파트 2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틀린 문제들은 계속 full dictation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받아 적기 일단 LC 듣기가 돼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dictation을 좀 꾸준히 해주시고 파트 1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출 표현을 암기하는 거였죠. 파트 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트 2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일단 듣기도 되고 뭔가 스크립트를 봤는데 해석도 돼요. 근데 왜 이게 정답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파트 2에 대한 감이 그만큼 없으신 거죠. 파트 2에 대한 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제 틀린 문제들을 아까 말한 오답 노트에다가 질문, 정답 표현만, 오답은 안 적으셔도 돼요. 질문, 정답 표현을 다 적어주시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아, 이런 질문에는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구나에 대한 감을 좀 익혀주시고 파트 2에서 맨날 정답 표현으로 나오는 거 있죠. 100% 정답인 거 뭐예요? 네, 나는 모르겠다 정답 뉴. 걔네들도 나올 때마다 따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나는 모르겠다라는 걸 대놓고 I don't know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 I don't know 말고 어떤 표현으로 나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파트 2에 대한 감이 팍팍 올라가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파트 3, 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파트 3, 4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문제들은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초반부에 힌트를 줄 거고요. 대부분 패러프레이징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들려주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놓치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이제 파트 7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적이나 주제를 묻는 문제는 항상 나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디테일한 거는 잘 맞추시면서 목적이랑 주제를 이상하게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문이라는 거를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무조건 마지막으로 습관적으로 한 문장 요약이라는 걸 해보셔야 돼요. 한 문장 요약. 내가 이 지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기에 딱 포인트가 뭔지를 딱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딱 적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세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 마무리는 네, 한 문장 요약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트 3, 4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집중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물론 파트 3, 4는 LC 파트기는 하죠. 듣기도 중요하지만 파트 3, 4는 뭐 할 게 많아요? 읽을 게 엄청 많죠. 질문도 읽어야 되고 보기 파트도 읽어야 되고 되게 눈도 바빠 죽겠는데 듣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질문이랑 보기 해석은 빨리빨리 가능하게 좀 연습을 해주셔야 LC가 좀 그나마 여유있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 요즘 보기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해설지를 바로 옆에다 두시고 내가 한 문장 해석했어요. 질문 해석하고 그게 맞는지 옆에 바로 해설지 보고 확인하고 보기 해석 확인, 보기 B 확인, C 확인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해석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막상 또 해설지를 보면 이런 질문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랑 보기 같은 거를 독해하는 연습을 좀 먼저 해주시고 이게 좀 됐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LC 듣기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듣기 연습은 가장 먼저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강의를 듣고 있다? 강연을 듣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 강연 들으면서 다 받아 적을 수 없잖아요. 그냥 들으면서 저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저거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이런 단어들 있죠. 그런 것만 이제 딕테이션을 그런 거 키워드 위주로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여러 번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한 두세 번, 네 번 정도까지만 계속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표현들만 받아 적어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랑 맞춰보세요. 내가 적은 이 단어들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좀 스크립트랑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Part 7처럼 좀 독해 해주셔야 돼요.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Part 7 어떻게 공부해요?
네, 펄 7 읽을 때 뭐 문장 분석도 하실 수도 있고 끊어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어휘 정리해야 되고요. 뭐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문이라는 걸 읽으면 마지막으로 뭐 해달라고 했죠? 네, 맞아요. 한 문장 요약도 해보시면 너무 좋겠죠. 네,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제 스크립트에서 내가 이제 해석도 다 해봤으니까 더 편할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나 특히 정답 근거로 나왔던 표현들 있죠. 그런 거에다가만 형광펜이나 빨간펜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 분석도 끝났고 키워드나 중요 표시 같은 거, 중요 단어 같은 거 표시 끝났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쉐도잉 연습을 할 건데요. 여러분 쉐도잉이 뭐죠? 섀도우가 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처럼 LC 파일을 내 목소리가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게 섀도잉인데 처음부터 이 섀도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이 문장을 다 따라 읽어요? 그대로, 그 속도로. 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스크립트에 표시하신 키워드나 뭐 정답 근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만이라도 따라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좀 어려우면 뭐 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장 또는 정답 근거가 들어간 문장 위주로라도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LC 파일의 속도랑 맞춰서 따라 읽는 연습을 해가시면 돼요. 쉐도잉은 정말 LC 연습을 하시는데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고 완전 필수예요. 네,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실 이제 모르는 단어는 당연히 안 들리죠. 그래서 어휘 정리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는 단어거든요. 스크립트를 보면 이 단어였나 싶은데 분명히 LC로 들을 때는 모르는 단어 같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고 그냥 놓쳤고 막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단어가 이렇게 들리는 거였구나, 이렇게 들렸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서 쉐도잉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연히 꾸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 10시간을 쉐도잉 했어요? 오늘 12시간 토익 공부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에도 꾸준하게 조금 3, 4시간이라도 5시간이라도 꾸준하게 공부를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RC 파트도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일단 LC 파트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 RC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